이 착한 개소식에 지금 원전 각지에서 저를 늘 도와주시던 지지자분들께서 오셨고, 또 특히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서 방문해 주신 우리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 긴박한 그런 순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정도 예상되는 자유한국당의 예천 군수 후보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는 아주 긴박한 순간인데, 지금 제가 10시에 하는 이 행사 이후에 바로 11시에 현직 군수이신 예천 군수이신 이현준 군수님의 기자회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기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 모두 그 기자회견에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 역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아마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착한 개소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이렇게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김학동 후보가 공식적으로 지역의 언론인들에게 한번 인사를 드린 적이 없었고, 또 5만 예천 국민과 또 40만 출향인들에게 출마의 변도 아직 전달한 적이 없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선거 사무실 개소식 하면은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오느냐, 또 외부에서 얼마나 지명도가 높은 인사들이 참석하느냐, 또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숫자의 화환이 왔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던 그런 통념을 깨고 정말 조촐하게 이 후보의 진심을 알릴 수 있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자 해서 일방적인 기자회견이 아니라 기자님들께 저의 출마의 변을 전달하는 간담회 형식을 취하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2개 읍면에서 저를 지지해주는 많은 유권자분들은 이 자리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기자님들 뵙고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각 면에 있는 지지자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자기들이 정한 시간에 여기를 찾아주겠다고 해서 이런 형식으로 진행함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쁜 시간 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지역의 이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인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은 행정이 아니라 행정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공익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일반 비즈니스 경영은 사업주가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공익 비즈니스라고 공익이 붙은 것은 바로 그 지자체의 국민들, 주민들이죠. 그리고 지역 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 경영을 하겠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경기 침체로 몸살을 앓았던 IMF 시절에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고 떠나는 그 시기에 저는 교실 3칸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도시가 3만이 되고 5만이 되고 10만이 됐을 때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호명 인근에 땅을 내주고 그렇게 국민 전체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을 때 왜 했을까요? 도청의 옴으로 인해서 예천읍을 비롯한 12개 읍면 전체가 같이 덩달아서 발전하는 덕을 보지 않겠나 해서 박수 쳤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신도시는 그런 대로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예천 구도심은 나날이 침체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시와 기존도시 상생 발전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육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 육성하는 일,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야 다들 피부로 느끼지만 이 우리 구도심과 전통시장 죽어가는 거 이거 반드시 살려내는 일 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내다볼 상상력이 있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정말 이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80~90%는 예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입니다.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예천의 중심 그거 예천읍이지 않습니까? 이 예천읍은 예천군 전체의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꺼지면 예천은 죽는 거예요. 즉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멋진 도시는 하나 생겼을 때 평생 여기에서 나고 자랐던 우리가 생각하는 예천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심 전통시장 살리기 반드시 우리 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것 본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해야죠. 그 다음 예천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예천 농산물 유통과 판로 개척하는 일,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줄 우량기업 유치,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 예천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신도시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 병원도 필요하고 교육시설이 미비하다고 신도시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편의시설과 정주 여건을 갖춘 그 신도시 만들고 우리 기존 예천의 전통과 문화예술이 또 살아 숨쉬는 그 두 도시가 조화롭게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기 예천 군수와 행정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지난 9년간 집중적으로 고민했고 연구해 왔습니다.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누구보다도 더 잘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 나름대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일본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자체의 모델인 이즈모 시를 둘러보고 또 시청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농업 분야에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내가 농업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농산물 디지털 과정 또 신청해서 공부도 했고 예천 사과 유통도 2년을 해봤고 지금은 아로니아라는 품종을 선택을 해서 생산, 가공, 유통하는 6차 산업을 제가 직접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살려서 반드시 우리 예천을 살기 좋은 늘 외쳤던 부자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예천 군수 되고 싶습니다. 그 이즈모 시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예천보다는 이전은 규모가 월등히 커졌습니다만 거기도 과거에 8만 정도의 전형적인 농업도시였습니다. 우리 예천처럼 인구가 고령화되고 나날이 인구가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에 이즈모 시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우리 고향 출신 중에서 경영을 가장 잘하는 분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그 당시 메릴린치의 수석 부사장이었던 데슨도 시장에게 3,000명이 연서로 서명을 해서 고향으로 시장으로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선이 되고 3선까지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했던 일을 보면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예천에서 보는 이런 성과 풍토가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선이 되면 시장은 절대 간흥상제에 가지 않겠다. 시민들 손만 잡고 돌아다니면서 표만 구하는 그런 시장 되지 않겠다 선언하고 선언한 지 일주일 뒤에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가장 고질적이었던 인사 문제, 매직하던 그런 풍토를 쇄신하기 위해서 전 시민들에게 외쳤습니다. 어떠한 공무원의 가족이나 본인이나 친지가 인사청탁이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고과점수 1점씩 까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단 한 건의 인사청탁도 없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에 정말 감동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정말 치밀한 경영 마인드로 이주모 시청의 기획진은 대기업의 기획진 이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이주모 시의 민원실 서비스는 대형 백화점의 서비스보다 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마침내는 일본 능률협회로부터 토요타니 소니니 그런 굴지의 기업들과 비교 평가에서도 이주모 씨가 경영 효율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또 수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영 마인드를 우리 예천군에도 불어넣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은 많이 진전됐습니다. 일본의 지자체들은 전부 다 경영 마인드입니다. 즉 인구가 줄어들고 재정 자립도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기업 부도 처리하듯이 지자체를 인근 지자체로 통합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들 간의 생존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질 겁니다. 다른 지자체들보다 중앙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군인 만큼 우리 예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외지로 하나라도 더 팔아내기 위해서 길을 써야 됩니다. 심지어는 있는 것이 지금 신도시, 문경, 안동 해서 늘 우리가 상권을 뺏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동에 나가서 우리 국민이 지갑 열고 오는 것 이상으로 안동 시민들이 영주 시민들이 예천 와서 지갑 열게 하는 거 이게 경영 마인드입니다. 그거 보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다면 이거는 이미 지자체의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미 안동 시내버스가 지구로 들어오고 보문로 들어오고 문경의 시내버스들이 상주의 시내버스가 풍량 용궁으로 들어오면 이미 위기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잔뼈가 굵은 틀 속에서만 늘 사고하고 행동했던 그런 예천군 행정보다는 저는 절대적으로 경영 마인드의 소유자가 단체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여기 와서 한 10년 동안 살면서 전통 시장 살리기 해야 되는데
명절 때마다 어깨띠 두르고 돌아다니는 것, 그런 효율성 없는 그런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됩니다. 전통시장 살리게 하는데 시장 건물 외벽 칠해주는 것, 그걸로 다 했다고. 또 가수들 불러서 노래 부르고 잔치해줬다고. 전통시장 살아납니까? 우리가 병원에 갈 때요, 아무리 시골 병원에 가도 정말 내 몸을 맡기는 의사는 정말 신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겠지 하는 믿음으로 내 몸 맡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군수를 선택하면서 아, 저분이 우리 예천을 구제해 주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진단 자체를 잘못한다면 정말 실망이 클 겁니다. 진단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소병이 나서 큰 수술을 해야 될 상황에 등에 빨간 약만 바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보고 저는 반드시 경영 마인드의 소유자가 단체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참 맨손으로 시작했던 그 학원 사업을 교육 기업으로 성장시킨 경험이 있고, 또 150여 명의 참 기업인들의 모임인 예경포럼 대표 이사를 제가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연합 부총재, 고양시 학원연합회장, 물론 학원연합회장이 뭐 그리 대단하노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고양시 학원이 2,500개입니다. 거기서 리더로서 역할을 해봤고, 그 다음에 저는 학부는 연세대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비록 정규 과정은 아니지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평생 교육 최고의 과정, 글로벌 리더 과정, 이런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당 생활로는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상임 부위원장,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 정책자문위원 부위원장 등의 직책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중앙 인맥은 누구만큼 발이 넓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예천군 경영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이제 예천군도 5만, 6만 늘어가면 예산 규모도 커지겠지만 지금 추경까지 합치면 한 4,300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4천억 규모의 예천군 예산과 우수한 자질을 겸비한 600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예천군을 경영하는 저는 사장이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 즉 공직자들에게는 정말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 자신이 있고요. 그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해서 주식회사 예천군의 주주가 되는 우리 예천 군민들에게는 지역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배당을 선물로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이상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출마의 말씀인데, 어찌 1, 20분 안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그나마 큰 줄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는 세세하고 눈에 들어오는 큰 공약들을 남발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그런 공약, 말 그대로 빌공짜의 공약이라는 것을 기자분들께서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국가산업단지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제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산업단지도 채우지 못해서 난립니다.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알뜰하게 땡겨오는 이런 정말 실효성 있는 공약이 필요한데, 그런 세세한 것들은 또 차후에 저의 공약집이나 이런 데서 밝힐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봐도 대충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상국 군수님이 20년 전에 선출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김선남 군수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어서 발라졌었고, 다시 또 김군수에서 이 군수님을 물어보면서 또 이제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그 김학동 후보가 예를 들어 군수가 된다면은 주민들은 또다시 이현종 군수 이제 저쪽 팀과 이쪽 팀이 또 골이 질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경제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이 화합하고 난 뒤라야 경제도 살리고 지금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하나로 봉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고질적인 정말 편가르기, 이것 때문에 친구들 간에도 갈라지고 친지 간에도 등을 돌리는 이런 것을 많이 좀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치는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단체장의 심성, 마인드, 거기에서 저는 결정난다고 봅니다. 2010년 선거에 패배하고 이튿날 아침에 바로 승자를 축하하는 화환을 제가 보냈고, 일주일 뒤에 대창고등학교 동문회에서 당선자 축하를 하기 위해서 수백 명이 고향에 내려와서 모교에서 행사할 때 정말 아픔이 가시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정말 외출하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 시점에 저 화환 들고 가서 이현종 군수님 손 들어 드리고 정말 이 승부에 제가 승복합니다. 열심히 해서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이후 살아오면서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싫어하는 내색 얼굴 표정 한 번 저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단체장, 즉 지도자가 되려면 그 정도의 표현력이 없으면 자격이 안 된다. 이미 내가 고향 오기 전부터 정적 경쟁자라고 표현한다면 그분과 많은 세월 속에 쌓아진 인간관계로 엮어졌을 텐데,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서운해한다면 내가 속이 좁은 것이고 지도자의 자격이 안 된다 해서 한순간도 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인드라면 군행정을 하더라도 보조금이든 모든 수혜택 정책에 있어서 절대로 편가르기 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 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예천들이 지금 심화 공동선상으로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아니 어떤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도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는 과거에 자전거 타고 우마차 다닐 때 되었던 도시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지금은 집집마다 차가 한두 대 있는 그런 마이카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문제가 일단은 주차장 해결 안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형 주차장을 어디자 만들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지금 주차를 불편해하는 분들은요, 차 주차하고 30m, 40m도 걸어가기 싫어합니다. 바로 가게 앞에 갖다 깨부리 주차해야 돼요.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예천은 최소한 10개, 15개 정도의 쌈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거 만들 데가 어디 있노? 말씀하시겠지만 항공사진을 놓고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상가가 있는 그 도로의 상가 건물 뒤에 보면은 아주 허스름하고 낡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주택지라서 제대로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집 주인들도요, 적절한 보상받아서 아파트 나가는 게 훨씬 이득일 겁니다. 그래서 한 20, 30군데를 선정을 한 다음에 우선순위로 해마다 서너 개씩 늘려서 만들어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주차도 되고 호젓하면서도 깨끗한, 작지만 이쁜 이런 구도심이 되어줄 때 신도시에서도 다시 사람들이 건너올 수도 있고 외지에서도 우리 예천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기업 유치에 mon해해서 인구 늘리는 일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저는 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그 부분 상당히 궁금합니다. 부교시면은 지금 학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장기적인 비례로 가서는 예전이나 학교 중앙기관에서 통합을 해야 되는 예. 후보자님 그러면 생각을 예,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서 나고 초, 중, 고를 다 나온 졸업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워서 2010년도 선거 때 제가 외쳤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우리 예천이 산다. 그래서 장학금 100억 만들어 놓은 것도 아직까지 100억 그대로 집어넣어놓고 이자만 가지고 해마다 장학금 주는 이런 형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군수가 되면요. 장학금 100억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선 고등학교부터 손질을 해서 예천 여고, 대창 고등학교, 그 다음에 감천에 새로 생긴 일고 이 세 개의 차별을 둘 수는 없습니다. 공이 투자를 해서 야간에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에 이 학생들은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명강사들 데려와서 야간에 보충 수업, 자율학습, 개인지도 이런 것을 완벽하게 진행을 해서 서울의 어떠한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보다도 고급스러운 교육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년만 투자하면 저는 그 계획 시작할 때 고등학교 3월 달에 전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3년 뒤에 아이들이 얼만큼 성적이 오르고 대학 진학이 율이 얼마나 해마다 좋아지는지 이것을 국민들에게 모두 수치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드리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장학사업을 예천 군의 학생이 줄어드는 거, 진도시나 학교가 부족한 거, 거기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터닝 포인트 바닥입니다. 이 지역에 교육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고 들어오고 이것은 결국은 유치 초등부 교육보다는요 대입 진학률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의 대입 진학률이 처음에는 경북 북부 지역에서 1등, 그 다음에서는 경북에서 1등 이렇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교육시킬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이쪽으로 몰려오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쪽 지역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명품 교육도시라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되는 저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의 한국당 예술 후보로 변천해서 예. 만약에 공천을 못 받았으면 내 한국당 결단 안 합니다. 예. 예. 질문을 좀 맞추고. 자, 이라고도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맞추고 가시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그 기자님들로부터 정말 따끔한 질책도 받고 또 시험을 혹독하게 이렇게 좀 볼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뒤에 우리 큰 기자회견이 남아있는 관계로 오늘 좀 술렁술렁 그 기막들을 좀 봐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면 다시 조용한 가운데 기자들을 한번 이 부르면 쫓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쁜데 시간 내주신 우리 예천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